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야당 협상용으로 거론됐던 상임위였는데요. 여기에도 여당 위원장들이 선임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합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 전부를 여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오늘 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쟁점이 된 법사위 교대 제안마저 여당이 거부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직원들의 임금 240억 원을 체불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 이 회사의 창업주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문제가 되자 7년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으로 있는 사람들이 저희랑 회의를 할 때도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는 거를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고 안에 의원님 하는 녹취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최근까지도 이 의원이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전체를 회사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과 한국 참여에 대해 일본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WTO 국제무역기구의 의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반대에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외교 현장에서 일본이 한국 발목을 노골적으로 잡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지 일본 현지 게이센 야구원대학교 이영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부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관련 논란 다뤄보고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의미와 실효성, 그리고 유천에서 발생한 햄버거병, 식중독 논란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청래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방금까지 국회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국회 4시 반까지 예. 국무총리 시정연설 듣자마자 즉시 달려왔습니다. 예, 원래 오늘 전화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 국회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2시부터 2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오늘 그럼 투표까지 다 완료한 겁니까? 투표 다 했죠. 예. 네. 그래서 정보위원장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했고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이랑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한 명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정보위원장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막판까지 여야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극적 타결을 예상했습니다만 결국은 무산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독식했다, 싹쓸이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독식이 아니라 독임, 혼자 책임지게 됐다. 예. 전임, 전부 책임지게 됐다. 원내대표 보고에 의하면 원래 11대 7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저희는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그렇다면 2년마다 원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2년 후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집권 여당이 그런 법사위원장을 그때 갖기로 하자. 예. 이렇게 했는데 못 받겠다. 그리고 다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3차 추경이 예상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여당으로서 야당에서 그러면 그것을 걷어차면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김태년 대표도 우리가 다 갖고 간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원내 지도부의 보고에 의하면 어제 사인만 안 했지 예. 거의 내용 6가지는 거의 합의 상태였대요. 예.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하자고 그러니까 사인은 아침에 하자. 내일 아침에 하자. 근데 오늘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조영 원내대표가 가합의라고 했던 게 지금 벌써 두 번째 당에 가서 불발된 거잖아요.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의 가합의안이 예. 부결된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협상하는 사람하고 결재 내린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겁니까? 그건 그건?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invisible hand,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17대 0, 18대 0이 앞으로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결과잖아요. 이제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였죠. 지지자들은 뭐 18대 0 다 가져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11대 7이면 합리적인 아니었고 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왕에 선출이 됐으니 2년 후에는 그러면 집권 여당이 하는 걸로 하자. 그럼 미래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자기들이 해서 정권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를 밝히면서 우리가 그러면 대선에 이기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선에 자신이 없는지 그걸 걷어찼어요. 그럼 미래통합당 입장은 2년 후에 대선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달라. 이런 약속을 해달라 이거였네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몫에 이렇게 끝까지 매달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본회의, 상임위, 법안 소위, 예결산 특별위원회 모든 부분에서 숫자로 다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울돌목처럼 게이트키핑을 법사위에서 하겠다. 물론 본인들은 석 달밖에 못 끈다 하지만 석 달이 어딥니까?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투쟁력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길목 상임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죠. 예.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큰 반대를 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정치력이 부재인 거 아니냐. 11대 7 정도는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고 또 짐작하기로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은 의원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런데 뭐 장재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뭐 아마 강경파들에 의해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자체 내에서 정치가 실종된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장외투쟁 가능성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황교안 대표 때. 장외투쟁은 황교안 대표 시절 재미를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하기가 어렵죠.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 내에서 투쟁하겠다. 격렬한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 숫자도 모자라고 위원장 자리를 다 지금 이렇게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양보라기보다는 포기죠. 포기 그래요. 예. 그러면 격렬하게 한다는 것은 몸으로 맞겠다는 거라면 그건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죠. 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예. 오늘 김찬현 원내대표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데 만일 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시 11대 7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버스는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청래 의원님이 식물국회 방지법을 내놨던데 이게 뭡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3분의 1이면 세비 전체를 다 깎자. 월급을 주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불가피한 일이 있거나 꼭 일정이 있거나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허락을 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공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단 결석을 3분의 1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는 세비를 전액 삭감하자. 이런 거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규제와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또 예방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내므로써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출석 잘하고 의정활동 잘해라 하는 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일하는 국회 뭐 그런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7대0, 18대0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예. 명분이었죠, 저희는. 당장 또 중요한 게 추경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 심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 곳에서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요. 저는 교육위를 맡고 있는데 교육위는 8시에 열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추경은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법률에 따르면 7월 15일 날부터 해야 되는데 글쎄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은 야당 몫이고 6명이 동의를 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이것도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 대정당이 다 일을 해요. 의정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단독 국회가 아니라 예. 단독 불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따가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기다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이 동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공수처법은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속 입법이 또 필요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공수처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추경도 추경이지만은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같은 것도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내걸었던 것이 준법 국회, 법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통당은 관행을 앞세웠어요. 관행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저희는 법이 먼저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통당 입장으로서는 관행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행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상임위를 선출했을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국민 여론도 과반 이상이 저희들 보고 잘한다. 총선 민심이 그거다. 이렇게 지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통당에 그렇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권력기관 중에서 개혁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검찰이겠죠. 그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오뎅을 써서 비판했거든요. 네. 정의당조차도 뭐 꼰대식 화법 아니냐 비판했고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30년 법 근처에 있었지만 처음 들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검찰총장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본인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예. 감찰을 하기로 했으면 감찰이 맡기면 되는데 그걸 틀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이 오히려 처음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슬기로운 의정 생활에 온 것은 전직 선배 의원으로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초선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해라 하는 측면에서 좀 좀 경쾌한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했던 말이나 또 추미애 장관이 방금 이야기한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했던 말이나 뭐 서른 의원이 했던 말이나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스스로 사퇴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다. 예. 다만 임기를 뭐 줄이고 중간에 그만둬라 이런 것보다는 있을 때 잘해라. 예.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권력기관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관이 검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검찰에 대한 이러저런 문제점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죠. 윤석열 총장을 민주당에서 못 믿는 것 같은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총장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 지금까지 뭐 독점독식해왔던 부분이라든가 또 수사 관행, 입맛대로 수사, 먼지털이 수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의원님 교육이더라고요. 교육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 대학생들이 4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예. 시설 이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4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된다. 예.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6,240억 예. 추경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올린 1,950억도 지금 전액 삭감돼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교육이 열리면서 이 부분을 예. 다시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 대학이 돌려줘야지 정부가 또 교육부가 돌려주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직접 있어요.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 등록금은 교육부가 관여할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예. 대학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예. 건데 대학이 먼저 학생들에게 감면 내지 깎아주고 예. 그리고 나서 그럼 대학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학 재정에 예.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 지원이 아니고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회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학생들은 절반 정도 여론조사 보니까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등록금에 그런 주장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2학기 때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되면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예. 참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정부에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생과 대학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등록금에 대해서 깎고줘라 뭐라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왜 돌려줘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과 좀 협의를 해서 좀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그럼 대학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학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번에 그러면 교육에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고요. 정 의원님도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고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통일 부총리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이 남북 관계에 예. 하나의 또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색된 국면을 푸는데 도움이 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은 부처 장관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고 좀 재량권을 좀 더 주는 그런 입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정치권 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무적 감각을 갖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럽네요. 예. 제가 이제 법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 과연 장관을 겸임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그 장관하는 동안은 국회의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겸직금지 이런 법안을 좀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지금 미세하게 충돌하고 있고 예.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인이 꼭 현직 아니어도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썼고 받아들여졌는데 청와대 안보팀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뭐 시기적으로 보면 예. 뭐 교체할 때도 되긴 됐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고 예.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를 해주는 것은 맞는데 예. 저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수습을 다 해놓고 예. 다시 시동을 걸게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더라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아니,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질문 드린 것은 경질의 의미입니다. 책임을 져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뭐 그걸 안보라인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